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시흥 쪽에 카페와 꽃집을 운영 중인 40대 평범한 여자입니다. 10년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뒤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접고 살던 어느 날 저희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던 동생과 친해지고 그 동생의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으면 바로 이 순간이었을까요? 저의 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년 전쯤 언니 그 선배 진짜 괜찮아. 내가 언니라서 소개시켜주는 건데 내 주변에도 그 선배 노리는 사람 진짜 많거든. 근데 언니가 너무너무 괜찮아서 내가 선배한테 언니 칭찬을 너무 많이 했다니까. 아, 뭘 그렇게까지. 나 너무 부담되는데. 아, 무슨 부담이야. 그냥 가볍게 한번 만나봐. 동생이 선배라는 사람은 대학교 다닐 때 선배여서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다고 했는데 정말 성실하고 마음씨도 따뜻하고 얼굴도 잘생겨 학교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저도 혼자 선배도 혼자니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는 동생의 제안에 저도 은근슬쩍 마음이 가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소개팅 하던 날 잔뜩 긴장한 얼굴로 나온 남편은 저에게 튤립을 하나 건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처음 하던 말이 튤립의 꽃말은 고백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우리는 그 이후부터 연인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남편은 성실하고 또 성실해 회사에서도 인정받은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자영업을 하는 중이고 남자친구는 회사원이다 보니 사실 데이트하는 시간이 잘 맞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휴일 주말이 가장 피크이기 때문에 쉴 수 없고 남자친구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쉬기 때문에 데이트가 가능해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다른데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기도 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시간에 다 맞춰주었고 그런 그의 마음에 내 생에 결혼이란 건 없을 줄 알았지만 그 마음이 또 새록새록 생겨나더군요. 그 사람 집에 처음 이사 가던 날 직접 만든 꽃다발을 들고 찾아뵈었는데요. 웃으며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집에 다녀온 뒤 저는 걱정이 더 많아졌습니다.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사실 늦게 결혼하는 거 조금은 안정적으로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 사람 집은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사업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시고 집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은 그래도 유복하게 살았던 편이라 부모님 두 분 다 노후 걱정이 없고 신축 빌라를 매입해 월세를 받아서 노후를 준비하셔서 제가 걱정할 게 없지만 그 사람네 집은 부모님이 지금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군대 간 동생까지 있다고 하네요. 누가 보면 너무 속물 같다고 생각할 줄은 몰라도 사실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도 무색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같이 헤쳐나가면 되겠다 생각을 했고 제가 살고 있던 집에 가전, 가구만 바꿔서 살기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제가 늦게 끝나고 오는 날이면 남편은 회사 갔다 와서 집 청소에 심지어는 저녁까지 만들어 이런 게 바로 행복이구나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늘 혼자 들어오던 집이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맞이해준다는 게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잘해줄수록 저도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고 시댁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 다 몸이 성치 않으셔서 건강검진을 보약에 전부 다 해드렸는데요. 물론 저에게 늘 미안하고 감사함을 표현하셨습니다. 남편도 그랬고요. 당연히 남편보다 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터라 수입이 일정적이었고 사실 사업이 잘 되면 직장 다닐 때보다는 더 많이 벌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잘해드린 탓이었을까요? 일하고 있으면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와 전화통화 너머에는 늘 어머님의 한숨뿐이었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등등을 하실 때마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용돈도 보내드리고 병원도 다녀오시라고 걱정도 많이 했죠.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집에 부모님께 내가 생활비 드려둔 거 있는데 드려도 될까? 라고요. 그래. 얼마씩 드렸는데? 나 150 정도씩. 150만 원? 음, 엄마 아빠 둘 다 일 안 하시니까 생활이 잘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동안 드렸지. 근데 이번에 결혼하고 나서는 못 드리다가 엄마가 어저께 생활비 얘기하더라고. 근데 자기야, 150만 원은
지금 자기 월급에서 너무 많아. 아, 그렇긴 한데 자기가 버는 돈으로 같이 생활하고 내 돈으로 생활비 좀 드리면 되지. 내 돈이 무슨 그거야? 자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우리 부부인데 이제. 됐어. 우선 알았어. 물론 두 분 다 일 안 하시는 건 알지만 한 달에 150이라니요.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거의 월급 수준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저에게 결혼하고 나서 현금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는데 시부모님은 남편에게 돈 달라고 하시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계속 주던 거라고 하니까 또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드리면 좀 돈 얘기 덜 하실까 해서 그냥 드리라고 했습니다. 일하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괜히 좀 후회가 되긴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전화만 오면 저에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 오늘 마트 갔다가 너무 오리고기가 맛있어 보이더라. 얘, 너희 주말에 뭐하니? 저 주말에 바빠서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일당 그러면 다녀오세요. 라고 좋게 말씀드렸죠. 너는 결혼해서도 일만 하니? 너 그 돈 다 어디다 쓰려고 하냐? 우리 좀 줘라. 그렇게 많으면. 예? 아니, 장난이야. 장난도 못 치니? 이러시면서 계속 저한테 징징대면서 오리고기가 너무 드시고 싶다고 하시길래 남편에게 주말에 내가 못 가니 자기가 사드리고 오라고 제 카드를 줬습니다. 주말에 꽃 예약도 많고 카페에도 사람이 많아 직원이랑 하는데도 정말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마감을 하고 이제서야 핸드폰을 보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한 6개는 넘게 와 있더라고요. 짜르르 그 문자를 보는데 오리고기 98,000원, 백화점 25만원, 땡땡 브랜드 87,000원, 카페 25,000원 등등 찍혀있는데 화를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화로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집에 가서 남편이 있길래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카드를 얼마를 쓴 거야? 아, 자기야,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 주말에 바쁘니까. 아니, 밥 먹고 엄마 아빠랑 나왔는데 엄마가 잠바도 없고 아빠 신발도 너무 낡아서 또 안 사드릴 수 없잖아. 그래서 사드렸지. 장인 장모님 것도 사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드렸더니 괜찮다고 계속 그러시길래 못 샀어. 그래, 사드리는 건 좋아. 근데 자기 카드로 사지. 왜 내 카드로 사드려? 아, 며느리가 사준다고 하면 더 좋지. 그리고 우리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자기가 그런 말 하면 너무 섭하다. 그건 아니지. 내가 직접 사드리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왜 나서서 내 카드를 긁어? 우선 사드렸으니까 알겠어. 근데 다시는 이러지 마. 사드려도 내가 사드릴 테니까. 알았어.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셨어. 라며 눈치 없게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저는 죽어라 쉬지 않고 일만 하는데 남편은 저러니 사실 조금 남편한테 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모님한테 뭐 사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이런 적이 자주 있거든요. 꼭 자기 카드 안 쓰고 제 카드 쓰고요. 이번에 따끔하게 말했으니 이제 알아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말 알아들었을까요? 얼마 뒤에 또다시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예약 주문이 너무 많아 한참 바쁘게 일하는데 카드 내역 문자에 250만 원이 찍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내 카드가 분실됐나? 나한테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해서 보니까 제가 남편한테 제 카드 만들면서 가족 카드로 하나 만들어준 게 있는데 그거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긁었을 리 없어 우선 예약 손님을 다 보내고 밖에 나가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뭐해? 갑자기 이 큰 돈 뭐야? 자기가 쓴 거야? 어? 무슨 돈? 아니, 지금 내 카드에서 갑자기 250만 원이 결제되는데 자기가 쓴 거 아니면 자기 카드 잃어버렸어? 그거? 아니, 자기 오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냉장고가 망가져서 음식이 다 상했다 그래서 진짜 괜찮은 가격에 냉장고가 있길래 내 걸로 사드리려고 했는데 자기께 할인이 더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 진짜 왜 그래? 생활비도 드리고 다달이 내가 용돈도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저번에 같이 쇼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또 무슨 냉장고야. 자기야, 도대체 왜 그래? 뭐 돈이 우리가 많아? 부자야?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그렇잖아, 자기야. 망가졌다는데 어떡해. 내가 돈 줄게. 아니, 돈을 주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랑 상의를 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 왜 자꾸 자기 멋대로 하는 건데? 말하고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 저는 생각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 엄마 아빠만 생각하니 정말 눈물만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두 번 다시 안 그런다며 남편은 손이 발이 되게 빌긴 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진짜 못 믿겠더라고요. 제가 또 그러면 그때는 진짜 집 나갈 거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한동안 좀 남편이 잠잠하니 살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이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잠잠했던 제 생활은 남편과 시댁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으니까요. 그날은 참 구름 한 점 없을 만큼 날씨가 좋았습니다. 남편 동생, 저한테는 서방님이죠. 도련님이 제대하고 나서 이제 한참을 못 놀았으니 아직 20대니까 한참 놀 때잖아요. 시댁에 가면 매일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고 나서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남편 말로는 어릴 때 사고를 되게 많이 쳤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많이 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고요. 제 앞에서는 말도 잘 안 하고 그냥 꾸벅 인사만 하길래 되게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대요. 그러다 그날 새벽에 자고 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벨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알람인 줄 알고 왜 알람을 지금 맞췄냐고 끄라고 했는데 보니까 알람이 아닌 거예요. 시어머니 전화길래 남편한테 받아보라고 했는데 전화기 넘어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는 아직도 그날을 상상하면 눈앞이 캄캄해 오네요. 큰애야, 어떡해. 큰일 났어. 지금 엄마 경찰서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경찰서는 왜 갔어? 아니, 작은 애가 무면허로 친구 차를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서 지금 경찰서에 있어. 어떡하니 정말 엄마 손 떨려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네가 좀 빨리 좀 와줘. 다친 데는 없어? 얘는 괜찮은데 상대방 쪽이 좀 다쳤나 봐. 아씨, 알았어, 갈게. 도련님이 아직 면허가 없는데 친구 차를 자기가 끌어보겠다고 끌고 나가다가 사고가 좀 크게 났나 봐요. 음주운전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우선 무면허로 운전한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경찰서에서 그랬나 봐요. 남편이 불이 나게 달려갔고 저는 우선 집에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남편이 들어와서 합의하면 처벌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고 합의를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합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니까 합의금을 줘야 한대요. 저는 솔직히 합의금이 몇백 정도일 줄 알았어요. 근데 사고 난 차가 우선 외제차이고 그것만으로도 비용이 비싼데 그 사람이 다치는 바람에 합의금을 거의 1,000만 단위로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냐고 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담보대출이라고 그럼 알아보라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적금 들어놓은 거 있잖아. 그거라도 깨서 우선 해결하면 안 될까? 어떡해. 동생 아직 앞길이 창창한데 합의라도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 돈은 어떻게 깨? 그거 가게 확장하려고 모으고 있는 거 뻔히 알잖아. 내가 그 돈 어떻게 모으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을 하냐? 그건 좀 그렇겠지? 알았어. 하고 그 이야기는 더 이상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아가야, 우리 아들 어쩌니? 네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우리 중에 그래도 네가 가장 돈을 잘 벌잖니. 어머님, 저도 그런 돈은 어려워요. 가게 하는데 다 쓰기도 했고요. 큰애한테 들어보니 너 들고 있는 적금이 있다던데 그거라도 깨면 안 되겠니? 이 엄마가 한 번만 부탁하자. 다른 곳에 알아보는 것보다 그래도 가족인 네가 빌려주는 게 낫잖니. 제가 빌려드리는 게 아니죠. 그거는 제가 내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은 저 가게 이사하려고 모으고 있는 돈이라 어려워요. 너는 어떻게 애가 그렇게 못돼 먹었니? 그럼 네 시동생 깜빵 가게 둘까 둬?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데 할 말이 없어 전화를 그냥 저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무슨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몇백도 아니고 몇천을 갑자기 달라며 누가 그거를 주냐고요. 줄 생각도 없었지만 정말 줄 생각이 있다 해도 시어머니 하는 행동에 치가 떨려 더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저보고
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애야. 지금 이 나이 먹은 엄마가 다른 데 가서 돈 구걸해야 네 마음이 편하겠어? 편하겠니? 내가 그렇게 너한테 잘해줬건만 어떻게 가족이라는 사람이 이러냐? 무슨 소리세요? 도대체 잘해드린 건 어머님이 아니라 저죠. 그리고 도련님이 잘못한 거 왜 저희 보고 그러세요? 어머님 지금 사시는 집 팔아서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소리를 고래고래 목청이 떨어지도록 지르시길래 저도 참지 않고 질렀습니다. 제가 왜요? 너 아주 발칙한 애구나. 어떻게 우리 착한 아들이 너 같은 애를 만나서 이래서 가족의 사람 잘못 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 너를 보고 하는 말 같구나 진짜. 그 뒤로 남편이 와서 저보고 그러대요. 뭐 하는 거냐고.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어른인데 사과드리라고요. 그래서 딱 말했습니다. 제가 그 돈 드릴게요. 근데 위자료로 제가 줄게요. 솔직히 위자료도 주고 싶은 마음 없지만 너무 딱해서 거지 적선한다 치고 드리려고요. 이제 더 이상 저 어머니 며느리 이 사람 와이프 안 하겠습니다. 이혼하자 우리. 라고 하니 어머님은 새파랗게 질리고 남편은 왜 그러냐고 계속 빌더라고요. 자기야 왜 그래? 내가 미안해 응? 아니 나는 그냥 너무 속상한데 엄마가 잘못한 거 맞지. 근데 엄마 아빠가 우리 집에 좀 그렇잖아? 그래서 나 한번 말해본 거야.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안 꺼낼게. 이혼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마. 어떻게 헤어져? 헤어지는 게 아니야. 자기야, 내가 자기를 버리는 거지. 착각하지 마. 그렇게 시어머니 보는 앞에서 남편이 가지고 온 짐을 전부 다 트렁크에 싸고 결혼 반지를 빼서 휴지통에 버리고 남편이 레고를 좋아해서 레고를 모았는데 그 레고장에서 레고를 다 꺼내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저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더니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정말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제 무릎을 잡고 계속 그러길래 발로 남편의 얼굴을 미안하지만 쳤어요. 그리고 말했죠. 야, 놔. 진짜 맞기 싫으면. 자기야, 왜 그래? 미안해. 무슨 이혼이야, 이걸로. 고작 이걸로? 내가 너네 집 그 그지근성으로 인해 이혼하고 네 하는 행동을 봐. 왜 맨날 내 카드 쓰고 생색은 네가 내냐? 하면서 생수통이 보여 생수통도 던지고 쌩 난리를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그러냐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좀 헛소리했다고 그러길래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도 힘들지만 남편이 더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돈 버는 기계예요. 저는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데 매일같이 제 카드로 외식하고 쇼핑하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에 가전제품에 이제는 합의금까지 달라 하니 무슨 집안이 깡패 집안이에요? 신고할까요? 저 놔두세요. 라고 말하고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짐을 들고 쫓아냈습니다. 그 뒤로 정말 협의이혼을 준비했지만 남편의 강력한 이혼 결사반대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으로 가려고 합니다. 위자료 준다고 해도 저러니 할 말이 없잖아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소송을 했고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권은 아예 주어지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니죠. 전 남편이라고 해야 하나요? 전 남편을 울고불고 법정에서도 저를 사랑한다고 개소리를 짓거리길래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기나긴 싸움 끝에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정말 좋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랑 남편은 집도 팔고 이사 갔다고 했는데 저번에 마트 갔는데 마트에서 전 시어머니를 딱 마주친 거 있죠? 거기서 청소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보고 흠칫하시길래 그냥 왔습니다. 바로 저게 자업자득이라고 해요. 제가 며느리일 때는 어머님 일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일하지 말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진짜 사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마트에서 그렇게 싫어하던 청소일 하니 말 다 했죠. 뭐 참, 그 집안 식구들도 불쌍하죠. 거지 같은 근성만 있어서 저러니깐요. 여러분들도 능력 있으시면 혼자 사세요. 정말 좋은 사람 아니면 이렇게 힘들답니다.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